금을 무차별로 매입하고 있다. 지금 전쟁 준비 중이다. 중국의 이야기인데요. 야, 금을 진짜 많이 매입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 말 대비입니다. 예, 9월 기준이에요. 중국의 금 보유량 증가율이 무려 말입니다. 7.7%나 늘어났습니다. 와, 엄청나죠? 한 나라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요. 예, 지금 8개월 사이에 7.7%가 늘어났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특별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지금 금을 모으고 있는지요. 지금 보시다시피 2022년 12월에는요. 예, 2010만 51톤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3년 9월입니다. 예, 2165만 톤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10개월간 매수 행진을 하고 있고요. 증가율은 154만 49톤이에요. 7.7% 늘어났고요. 진짜 충격적이죠. 저는 이런 지표를 찾아내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런 지표가 나오면 그냥 계속 쫓아갑니다. 뭐 블룸버그 통신뿐만 아니라 세계 금협회나 영어로 되어 있는 곳이라면 다 찾아들어가서 찾아보고요. 왜 이런가 궁금한 것도 해결하고요. 그러거든요. 자, 금을 중국이 이렇게 매입하는 이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게 8달러라고 저는 봅니다. 8달러. 위안화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브릭스 정상들에게 위안화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또 중동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요. 정상회담을 통해서 석유 대금을 결제할 때 위안화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항을 해서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쟁 준비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을 침공한다는 뜻이죠. 이게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돈은 종이 조각이잖아요. 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금은요. 자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요.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금을 가지고 뭐 식량도 사들이고 제품도 사들이고 무기도 사들이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금이 있으니까 루블라의 가치도 안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전쟁 중인데도 루블라가 종이 조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중국도 이게 전쟁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요.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뭐 엄청난 회오리가 저는 몰아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으로 갈 거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내부의 상황이 나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금을 얼마나 모았길래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시면 2022년 말 기준이에요. 예, 지금 중국이 어디쯤 있나 하면요. 세계 6위 정도 됩니다. 세계 6위. 2110만 51톤이었습니다. 예, 2110만 51톤이었어요. 51톤. 그러던 것이 지금 2165만 톤으로 늘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예, 점점. 이제 러시아도 지금 많이 늘려놨잖아요. 쭉 늘려가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지금 금은 제일 많습니다.
8,133만 톤이니까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계속해서 늘려서 지금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러시아나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금이 위기 때는 곧 현금이니까 그 정도로 많이 지금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많이 쌓아가죠. 이런 것을 보면 두렵다는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물론 대한민국은 지금 38위에 38위. 예, 104톤, 104만 톤 정도 됩니다. 104만 톤. 이게 우리는 금을 안 삽니다. 이게 외환보유고가 되거든요. 금은 사는 당시 가격으로 외환보유고가 됩니다. 금을 시가로 계속 반영하지는 않고요. 사는 당시 가격으로 외환보유고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금을 안 샀어요. 금을 안 사요. 그러나 중국은 지금 금을 엄청 사재기거든요. 실제로도 보면요, 여러분. 실제로도 이게 2022년에 세계중앙은행이 금을 매입을 했는데 1136만 톤이에요. 5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55년 만에 최고치. 이게 뭐 2020년만 하더라도 193만 9천 톤인데 이건 뭐 1136만 톤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작년에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금산이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금산이라고. 특히 말입니다. 1분기에는 87만 톤이었는데요. 2분기에는 186만 톤, 3분기에는 399만 톤, 4분기에는 417만 톤이에요. 3분기 399만 톤도 유사 이래 처음인 금인데 4분기 470만 톤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올해 들어와서도 2023년 1분기, 2분기에도 금을 계속 매입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이 금에 대한 것은요, 앞으로 국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국부를 더 완충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금을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환보유액이 7월 기준으로 3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지금 중국은요, 미국의 국채를 많이 팔고요. 판 금액으로 금을 산다는 이야기까지 놔둡니다. 물론 실질적인 상황을 보면 중국 내부에 달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수출이 엄청나게 무너지니까. 달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공급하는 측면도 있을 거다. 게다가 외환 지준율까지 계속 낮추잖아요. 그런 걸 보면 달러가 부족한 건 맞거든요. 그러나 국채를 팔아서 금을 산다는 이야기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저는 금을 많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는 놓쳤다고 봐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금을 많이 사놓으면요. 금을 한국은행 지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금은요. 실물금은요. 실물금은 저기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국 런던에 금을 놔두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요. 그것을 팔아서 만약에 올지 모르는 남북 간의 전쟁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금이 좀 많아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시고요. 뭐 그동안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 아니면 그 이전에도 저는 마찬가지고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경제에 대한 신경을 쓸 여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거나 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없었다. 게다가 SNS가 발달돼 놓으니까 이게 뭐 웅성웅성이 난리도 아니고요. 이 웅성에는 저기 중국에서 저기 북한에서 다 조작되고 지금 바뀌어진 내용들이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다. 그게 아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일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빨리 안정을 찾지 못하면요. 아마 위기는 점점 커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위기는 점점 커진다. 이게 여러분 사회가 시끄러우면요. 사회가 시끄러우면 이게 안정이 되기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안정이 되기. 지금처럼 이렇게 정신없는 이런 사회에서는요. 경제가 제자리를 못 잡아갑니다. 계속해서 경제도 출렁출렁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전망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진짜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변화 속에서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국민은 현명하니까 이성을 찾을 거거든요. 좋아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예,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